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글러브의 입수부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수부를 본인 스스로 조정을 하시려다가 풀러놓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입수부를 끈을 잘못 끼우실 경우엔 손목이 흔들린다라든가 뭐랄까 이쪽 끈에 힘 받는 부위가 잘못 걸려서 끈이 끊어진다라든가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입수부 끼는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글러브를 끼워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러브 바늘에 끈을 끼우시고요. 본인이 타이트하게 줄일 경우에는 한 칸 당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칸과 2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끝에 칸에서 끝에 칸으로 끈을 집어 넣으시고요. 자, 여기는 손가락 4마디 정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3마디 반에서 4마디 정도 남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옵니다. 자, 가죽 2군데를 동시에 매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요. 제일 앞에 구멍에서 밑에 구멍으로 끈이 빠진 다음에 제일 앞쪽으로 같이 꿰어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엔 교차를 시킨 다음 제일 첫 번째 구멍과 제일 마지막 째 구멍을 관통을 해서 빠져나오면 자, 완벽하게 구멍이 빠져나올 것이고요. 매듭법은 역시나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시고 끈을 잘라내 주시면 완벽하게 입수부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전제인 입수부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보통은 사람들이 본인이 손이 작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글러브가 손에서 크다라는 의미는 보통은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글러브의 입수부의 사이즈는 손가락 하나 정도가 편하게 들어가고요. 2개 정도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사이즈, 2개 타이트하거나 이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입수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랬을 때 글러브를 내려서 흔들었을 때 손에서 글러브가 안 빠지는 정도가 제일 좋은 입수부의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입수부가 손에서 타이트하게 꽉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임의적으로 입수부를 한 칸씩 줄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가벼운 손 모양에서 손등을 본인이 짚고 그 아까의 모양을 잡으려고 한다면 손바닥이 좁아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분명히 이렇게 공이 잘 잡히는 글러브에 손등 부분에 어떠한 이러한 이물질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게 글러브 밴드도 될 수 있고요. 여러가지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한 칸 정도 줄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입수부가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됐을 땐 글러브가 넓게 벌어지면서 손바닥이 좁게 됩니다. 그러면 공을 포구할 때 제가 아까 글러브질 했던 것보다 완벽하게 안 잡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똑같은 글러브에서 다시 한번 입수부를 편하게 넓게 다시 만들어주고 공을 캐치를 하면
똑같은 글러브입니다. 역시 잘 잡히죠? 자, 분명히 예전까지 길이 잘 된 글러브인데 입수부를 조이고 나서 공이 튄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원인은 얘에 있겠죠. 예전에도 선수 출신들이라든가 프로 선수들한테 글러브를 얻어서 대부분 그 선수들이 키가 크고 손이 크기 때문에 입수부가 넉넉하다는 이유로 글러브를 줄여서 글러브가 망가진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한 가지 더, 손가락 간격 마찬가지로 하나 정도 들어가는 여유가 있어주면 좋은 글러브인데 이거를 글러브가 흐느흐느해진다고 꽉 조이시는, 그렇게 돼서 공이 튀어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견이 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손가락 부분까지도 조인다는 의미는 공을 자연스럽게 포구한다는 게 아니라 손가락 4개를 붙이고 포구를 하겠다는 의도죠. 그럴 경우에는 공이 자연스럽게 안에서 캐칭이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저번에 분명히 가공을 했던 이런 자연스럽게 캐칭이 되는 글러브는 손가락이 자유롭기 때문에 캐칭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를 모아서 캐칭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포켓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글러브가 나중에 너무 흐느흐느거린다, 힘이 없다라고 하셔서 손가락 끈을 조인다라든가, 아니면 글러브는 부드러운데 딱딱한 끈을 끼우신다라든가 입수부를 조이신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글러브를 딱딱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이시고요. 글러브는 부드러운데 끈이 딱딱하다, 이럴 경우에는 글러브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행동이 되실 것이고요. 글러브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부드러워지고 헐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물론 최적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싶은 건 사람의 욕심이겠지만, 물론 당연히 얘는 자연물에서 나온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적의 상태일 때 잘 관리해 주시고 꼭 시합 때만 사용을 해 주시고 연습 때는 연습용 글러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최적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손가락 끝 입수부 조정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